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심화 5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주에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17 포인터의 포인터라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포인터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될 거고요. 반대로 포인터라는 것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 챕터 17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챕터 17.1 포인터의 포인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는 이중 포인터 변수 또는 더블 포인터 변수라고 부르는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되게 간단하게 보이는 메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더블형으로 선언되어 있는 num이라는 변수이고 이 변수에 3.14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사용했던 것처럼 포인터 변수를 ptr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당연히 num이라는 변수가 더블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인터 변수도 더블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tr이라는 포인터라는 그 변수의 그 내용에는 num이라는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은 요 세 번째 있는 요 라인인데 똑같이 더블로 선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포인터가 아니라 더블 포인터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뒤쪽에 equal 이후에 end 표시를 해가지고 메모리 주소 값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거요. 요거 그 별표 모양이 위에는 그냥 일반 포인터 변수는 하나 그리고 더블 포인터 변수는 두 개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 별표의 개수가 두 개라고 해서 이중 포인터 변수 또는 더블 포인터 변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요 내용을 옆에 있는 요 그림이랑 매치해서 보면 되는데요.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3.14라는 값을 집어넣어줬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가 num이라는 변수를 가리키게끔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블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했냐면 일반 포인터, 그러니까 별표가 하나밖에 없는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집어넣어서 더블 포인터 변수가 일반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 이중 포인터 변수 또는 더블 포인터 변수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반 포인터 변수를 그러니까 두 개이고 이 dptr 더블 포인터 변수 또한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어떤 다른 그 변수를 가리켜야 되는데 일반 포인터 변수는 그냥 일반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더블 포인터 변수는 별표가 하나 있는 일반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요 내용요. 요 내용을 한번 PPT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다시 한번 짜보죠. 3.14를 넣어줬고요. num에다가 그 다음에 포인터에서 num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에서 포인터 변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2라는 것을 새로 선언을 했는데 얘는 더블 포인터는 아니고 일반 포인터로 선언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printf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의 값,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변수의 값인데 앞에 일반 포인터 변수에 별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매개의 표현 방식도 p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표기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변수는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를 붙였어요. 일반 포인터 변수에서 앞에 별표를 하나 붙이는 것은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찾아가서 그 값을 출력하라는 뜻이 될 텐데 그것을 더블 포인터 변수에다가 적용을 하면 더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 있죠. 더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이 요거죠. 요것에 대한 메모리 주소 값이잖아요. 그것을 직접 가지고 오라. 그걸 직접 가지고 오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rintf 같은 경우에는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프린트하도록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표를 두 개를 붙여서 두 번 선택된 요 값을 출력하도록 printf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2에는 뭘 넣었냐면은 dptr 더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찾아가지고 어떤 값을 메모리 주소 값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값을 포인터 2 변수에다가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2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10.99라는 값을 넣도록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rintf를 했는데 여기서는 num이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변수, 여기 있는 요 문장을 바로 가지고 똑같이 갖고 온 건데요. 아마 요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포인터 2 변수가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직접 바꾸는 것을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기 전에 있는 문장이 전에 그 문장이 여기, 그 다음에 바꾼 뒤에 문장이 여기 위치하게 된 거죠.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요 printf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 값을 출력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 거고, 얘는 더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찾아 들어가서 여기 있는 값을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블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정확히는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요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이겠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rintf 같은 경우에는 num이라는 값을 그냥 3.14로 바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두 번 타고 넘어간 요 값을 출력하도록 해서 3.14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인터 2라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num이란 값을 바꿔줬고, 그 값을 바꾼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 결과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좀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요 위에 있는 부분까지는 다 똑같고요. 지금 요 부분요. 포인터 2는 별표 더블 포인터 요 부분에 대한 이해인데, 포인터 2가 받아온 것은 더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찾아 들어가도록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더블 포인터가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 포인터 1에 저장된 어떤 값인데, 요거의 값을 직접 찾아 들어가도록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num이라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10.99라는 값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보면은 더블 포인터 변수에서의 값을 가지고 포인터 2에다가 집어넣은 거지만, 실제로는 포인터 2가 더블 포인터를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블 포인터 2가 포인터 2가 num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도록 코드를 짜놓은 것입니다. 요거 한번 직접 비주얼 C++를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코딩할 부분은 페이지 359의 더블 포인터 access.c라는 부분입니다. 비주얼 C++은 먼저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새 항목, 그 다음에 챕터 7.c라고 해서 C++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자, 파일을 만들어 줬고, 이제 include부터 시작을 합시다. include studio.h, 그 다음에 int main void, 그 다음에 double num equal 3.14, 그 다음에 double pointer and num을 해서 num이라는 변수의 메모리 값을 집어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더블 별표 2개 dptr은 지금 내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코드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더블 pt2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f 그리고 퍼센트 9p 퍼센트 9p 역슬러시 n 닫고요. 그 다음에 ptr dptr 이렇게. 그러면은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들어가서 값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f 퍼센트 굳이 퍼센트 굳이 역슬러시 n 콤마 닫고요. 그 다음에 num 그 다음에 dptr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 이제 ptr2는 dptr, 그래서 dptr이 가지고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찾아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도록 집어넣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f 퍼센트 굳이 퍼센트 굳이 역슬러시 n 가로 닫고 num 그 다음에 dptr 이런 식으로 하고 return 0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코드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디버깅 한번 해봅시다. 네, 디버깅 다 됐고, 여기서 디버깅을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작동은 하는데, 지금 책에 있는 책 360페이지 나와 있는 실행 결과가 좀 다른 게 있죠. 내가 한 개를 빠뜨린 것 같아요. 뭘 빠뜨리냐고 하면은 이것이요. 별표 ptr2는 10.99로 이제 포인터 변수 2의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값을 바꿔주는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네요. 다시 디버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눌렀을 때 10.99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페이지 36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을, 실행 결과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메모리 주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로그램 책에 있는 그 값과 완전하게 다를 거고, 학생들이 코드를 짠 다음에 그 코드를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이 내용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 주소에 그 값이 할당되는 메모리 주소 값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인터 변수의 swap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책에 그 소 제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페이지 어디냐면은 361페이지에 있는 pointer swap fail.c라는 코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 코드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인문부터 한번 볼게요. 메인문을 봤을 때 num1은 10, num2는 20으로 인테저 변수로 그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테저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테저 변수로 point1, point2 값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num1의 메모리 주소 값을 pointer1에, 그리고 num2의 포인터 주소 값을 pointer2에다가 메모리 주소 값을 pointer2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printf를 수행을 해서 pointer1과 pointer2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값을 뽑아내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swap int pointer라고 해서 pointer1과 pointer2를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printf를 다시 한번 수행해서 여기 있는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수행해서 어떤 것을 보려고 했던 건데, 목적은 뭐였냐면은 pointer1과 pointer2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서로 바꾸는 것, 스왑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 이전 시간인가요? 그 이전 시간에 값을 스왑하는 것, 그러니까 A랑 B의 값을 서로 바꾸는 방법을 어떤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보려고 쭉 했는데, 실행 결과를 봤을 때 pointer1, 그러니까 여기서 스왑이라는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값이랑 스왑을 하고 난 뒤의 값이 동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거는 여기에 20이 들어오고 여기에 10이 들어오는 것을 바랬었는데, 실행을 했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봐야겠네요. 그리고 swap int pointer라는
그 서브 함수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템프라는 어떤 포인터 변수, 우리가 갖고 들어오는 변수 자체가 포인터 변수들이기 때문에 템프라는 변수도 포인터로 선언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템프에다가 p1의 값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p1에다 p2 값을 집어넣고, p2에다가 템프 값을 집어넣어서 결론적으로 p1과 p2가 서로 값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옆에 있는 이 그림과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기서 포인터 1과 포인터 2, 포인터 1과 포인터 2는요, 지금 이 num1에 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2는 num2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포인터 1과 포인터 2를 어디다 집어넣어 줬냐, swap int pointer라는 그 함수에다가, 서브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swap int pointer에서는 p1이라는 변수랑 p2라는 변수를 그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값을 받아오게끔 했죠. 그런데 요곳에 요 부분에서의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여기서 값이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num1의 값이 20, num2의 값이 1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 됐었던 거고,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값 자체가 바뀌든지, 아니면은 그 포인터 1과 포인터 2가 저장하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이 서로 바뀌든지 해야 됐던 부분인데 이 값들, 포인터 1에 있는 값과 포인터 2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p1과 p2에다가 집어넣어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포인터 1이 갖고 있는 이 num1의 메모리 주소 값을 p1이 가지고 있고, 포인터 2가 저장하고 있는 num2의 그 메모리 주소 값을 p2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swap int pointer라는 서브 함수 내에서는 요거 두 개의 값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 두 개의 값은 서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이 p1에 1010이라는 그 num1의 메모리 주소 값이 포인터 2로 넘어가게 되고, 포인터 2가 갖고 있었던 0x20이라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이 p1으로 바뀌게 됐는데, 얘는 그 서브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서브 함수로 그 함수를 그 변수값을 집어넣어 줄 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거지만, 얘는요, 요 값과 요 값이 바뀐 거지 실제로 포인터 1과 포인터 2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p1과 p2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값을 넣은 뒤에 수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포인터 1과 포인터 2의 값을 바꾸는 것은 전혀 아니게 된 거예요. 요 그림을 보면 돼요. 그래서 p1과 p2는 이렇게 가리키게 됐어요. 메모리 주소 값을 서로 바꿔치기를 해서. 근데 이것은 p1과 p2에 한정돼서 바뀌게 된 것이지 포인터 1과 포인터 2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그 서브 함수에다가 그 변수 값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고, 그때도 똑같이, 그때는 물론 그 포인터 변수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반 변수에 대한 내용이긴 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수 값을 받아들여 와서 이 안에서 무언가 작업을 했는데 바깥으로 나갔더니, 서브 함수로 나갔더니 그런 그 작업했던 그 결과물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봤었잖아요. 그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 361페이지랑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있는 그 두 개의 예제, 두 개의 그 코드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것의 차이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전혀 없고, 요거 차이만 있어요. 지금 요 부분요. 지금 여기랑 요것의 차이는, 메인문은 지금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지금 요거 하나 차이가 있고, 요거 한 개의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서브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하나짜리가 아닌 별표가 두 개인 더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요거 차이가 있는 요 부분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일단 메인문에서는 swap int pointer라는 서브 함수에다가 포인터 1과 포인터 2의 메모리 주소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얘네들의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집어넣어 줬고, 그 다음에 dp1과 dp2는 더블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니까 더블 포인터가 된 것이고요.
이해가 가죠?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블 포인터 1이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가 지정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이 값을, 얘가 갖고 있는 값을, 메모리 주소 값을 템프1에다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dp2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2의 메모리 주소 값을, 얘에 대한 메모리 주소 값을 dp1에다가 저장을 해 줬습니다. dp1에다가 저장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dp2에다가 다시 한번 템프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템프가 가지고 있는 값을 집어넣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dp1과 dp2의 값을 스왑을 해주면 요 효과가, 요렇게 된 효과가 지금 포인터 1과 포인터 2가 서로 요렇게 그 값을 바꾸도록, 그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바꾸도록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dp1이랑 dp2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요 포인터, 그 포인터형 실행하는 방법 있죠? 여기 그 별표 붙이는 것. 요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dp1과 dp2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인터 1과 포인터 2가 바뀌게끔, 왔다 갔다 바뀌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으로써 앞에 있는 이 부분과 조금 다른 것은, 이 부분과 다른 것은 더블 포인터가 아니라 일반 포인터 변수에서 이런 작업을 수행했던 건데, 이거는 일반 포인터 P1과 P2 내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거고, 얘가 무언가를 찾아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스왑2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블 포인터 1과 2를 직접 한 번씩 찾아 들어가서 이 내부에서 바뀐 값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했었던 포인터 1과 포인터 2가 서로 다른 값을, 반대의 값을 반대의 값을 가리킬 수 있도록 스왑이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 20이 아니라 20, 1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 한번 코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삭제를 하고 그 포인터 swap fail.c 3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코딩을 한 다음에 요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363페이지에 있는 포인터 swap success.c를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메인문 이전에 서브 함수부터 만들어 봅시다. p1 그 다음에 int p2고요. 그 다음에 int 템프를 만들어 주고, 이거는 p1의 값을 받도록, 그 다음에 p1에다가 p2의 값을 받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2를 템프라는 값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문으로 와서 num1은 10, 그 다음에 num2는 2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int ptr1, ptr2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ptr1에다가는 num1의 메모리 주소, 그 다음에 ptr2에는 num2의 메모리 주소를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printf 자, ptr1, ptr2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직접적으로 뽑아내라. t\n 그 다음에 ptr1, ptr2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wap int ptr1, ptr2를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printf ptr1, 이거는 그냥 앞에 위에 있는 내용이랑 동일하니까 이걸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여기 t가 없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하고요. 디버깅은 잘 된 것 같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눌렀을 때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여기에 20, 10이 찍혀야 되는데 10, 20이 찍혔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은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363페이지에 있는 포인터 스왑 success.c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서브 함수부터 바꿉시다. 별표를 2개 붙여주고요. dp1, 그 다음에 별표 2개, dp2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템프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dp1에 dp1이 가리키고 있는 값, 그 다음에 여기는 dp1이 가리키고 있는 값에다가 dp2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집어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dp2가 가리키고 있는 값에다가 템프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swap int 포인터 이 부분을 이렇게 엔드 표시를 통해서 메모리 주소 값을 전달하도록 했고요. 요거 한번 디버깅을 해봅시다. 네,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대로 10, 22, 20, 1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그 361페이지와 363페이지에 있는 그 두 가지의 예를 적절하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적절하게 이해를 하면, 아, 더블 포인터를 왜 쓰는구나, 더블 포인터를 썼을 때 왜 두 개의 값이 수업이 가능한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왔고요.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볼 거냐고 하면은 포인터 배열과 포인터 배열의 포인터형이라는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의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챕터 13에서 포인터 변수로 배열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포인터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배열 자체를 이런 식으로 포인터형으로 선언하는 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array라고 하는 요 이름 자체가 포인터 변수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별표를 한 개를 더 추가를 했으니까 마치 이중 포인터 변수 같은 느낌으로 더블 포인터 변수처럼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array1 한 다음에 이 앞에 int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array1의 포인터형은 int star라고 표현할게요. int star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rray2가 더블로 선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 array2의 포인터형은 더블의 스타가 되겠죠. 왜냐면 array1과 array2는 각각 포인터 변수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은 배열 이름을 가리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int에 스타를 붙이게 되면은 이 array1의 포인터형은 int의 스타. 왜냐면 array1 자체가 int 스타이고 거기다 스타를 한 개를 더 붙였기 때문에 int 스타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rray2의 포인터형은 더블의 스타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해가 가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부분은요, 지금 책 3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한번 코딩을 해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이번에 코딩할 부분은 365페이지 포인터 array type.c 부분입니다. 이전에 코딩했던 것들은 삭제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int num1은 10으로 총격을 해주고요. num2는 20, 그 다음에 num2는 20, 그 다음에 num3는 30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t ptr1은 num1의 메모리 주소를, 그 다음에 ptr2는 num2의 메모리 주소, ptr3는 num3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ray를 설정을 할 건데요. ptr array는 어떤 그 엘리멘트를 가지느냐, ptr1, ptr2, ptr3를 가지는 array를 설정을 했습니다. 얘는 포인터형 array죠. 앞에 있는 별표 스타가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더블 포인터를 한 개를 설정할게요. dptr은 ptr array 해서 ptr array, 포인터 array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포인터 array를 가리키도록 더블 포인터를 한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printf
%d, %d, %d 역슬러시 n 닫고 그 다음에 ptr 어레이의 0번째 정확히는 첫 번째겠죠. ptr 어레이의 첫 번째 ptr 어레이의 세 번째 엘리멘트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printf를 하라. 그리고 이번에 할 거는 %d, %d 역슬러시 n 그 다음에 dptr 0 그 다음에 dptr 1 그 다음에 dptr 2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더블 포인터 내에 있는 값에 대해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을 다 마쳤고요. 디버깅을 하고요. 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디버깅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 포인터 어레이의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의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tr1과 ptr2, 3는 각각 num1, 2, 3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을 직접 찾아 들어가서 10, 20, 30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더블 포인터로 만들었는데 일단 ptr 어레이, 그러니까 그 포인터 어레이 자체가 그 포인터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걔에 대한 정보를, 걔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더블 포인터에다가 집어넣고 그 메모리 주소가 나타내고 있는 미안해요. 더블 포인터가 나타내고 있는 각각 엘리멘트가 나타내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직접 접근해가지고 값을 뽑아내서 printf를 해라라고 수행을 했더니 더블 포인터로 출력을 하든 포인터 어레이로 출력을 하든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포인터를, 그러니까 포인터 어레이에 앞에 그 스타를 붙여줌으로써 더블 포인터 변수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챕터 17.2로 넘어갈 건데 이 부분은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만 설명을 할 거고요. 다중 포인터 변수와 포인터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중 포인터, 앞에서는 이중 포인터까지만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다중 포인터로 넘어갈 건데 다중 포인터는 예를 들면 3중 포인터도 이중 포인터도 다중 포인터일 거고 3중 포인터도 다중 포인터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중 포인터의 한 예인데요. 아마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그 이중 포인터가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3중 포인터는 이중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담는 용도로 선언되는 것이 3중 포인터예요. 그리고 당연히 4중 포인터 변수는 3중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담겠죠. 그런 식으로 다중 포인터 변수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뭐 2중, 3중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의 다중 포인터 변수들은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코딩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할 건데요. 일단 메인문, 요거는 3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한 예인데 일단 num이라고 해서 인테저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num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3중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더블 포인터 변수, 2중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블 포인터 변수를 두 번 찾아 들어가는 것, 그리고 트리플 포인터 변수를 세 번 찾아 들어가는 그 결과값, 그 메모리가 저장하고 있는 그 메모리 주소가 저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 값을 뽑아내서 printf를 하라고 했더니 당연히 더블 포인터는 두 번을 메모리 주소 값을 찾아간 거고 얘는 트리플 포인터 변수는 세 번을 찾아간 것이니까 똑같은 값을 출력을 하겠죠. 그죠? 똑같이 num이라는 그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로 접근을 해서 100이라는 값을 뽑아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3중 포인터를 설명할 수 있고 당연히 4중 포인터, 5중 포인터,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스타를 가지는 포인터 변수들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필요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코딩의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canf 함수와 같이 함수 내에서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포인터라는 것 자체도 뭐랄까 개념적으로 이해를 조금 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scanf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scanf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했지 scanf 함수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거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잘 없죠. 그리고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구분지어서 외부에서 어떤 변수를 끌어온다는 그런 개념을 이해한 적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함수 내에서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함수 내에서 다른 함수 또는 함수 외부에 있는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포인터를 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의 동적 할당 등등 이제 파트 4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포인터의 필요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포인터에 대해서 뭐랄까요, 포인터 개념은 알고 있어야겠지만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포인터를 왜 굳이 사용해야 되지 라는 것까지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인항공학과 또는 기계과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과목인데 아마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많이 다룰 겁니다. 자료구조라는 거,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과목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공부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컴퓨터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값을 가져오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겠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보통 자료구조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경우에는 포인터를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나도 사실은 자료구조라는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포인터라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사용하는 그 범위 또는 포인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하니까 포인터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하게 쓸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챕터 17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주 수업 때는 챕터 18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